철컥 하는 도어락의 차가운 금소금이 유난히도 크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내가 일주일간의 해외 세미나를 위해 집을 나선 직후 현관문이 닫히며 남긴 그 잔향은 마치 거대한 막이 내려온 연극 무대 뒤편처럼 고요하고도 적막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의 잔소리와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 찼을 이 공간이 단숨에 이질적인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적막함 속에는 저 혼자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편 은은하게 비치는 스탠드 조명 아래에는 제가 평소 장모님이라는 이름의 어려운 장벽 너머로만 바라보았던 한 여인이 계셨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한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그러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어느 중년 남성과 그의 장모님이 보낸 7일간의 기록입니다. 아내가 없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해방감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마치 낯선 공간에 던져진 듯한 묘한 긴장감의 시작이었습니다. 특히나 평소 엄격하고 단아한 기품을 유지하시며 저와는 늘 일정한 거리를 두셨던 장모님과 단둘이 남겨진 상황은 베테랑 직장인인 저조차도 목덜미가 뻣뻣해지게 만들었죠. 그 첫날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거실의 커다란 벽시계는 평소보다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소리로 똑딱이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규칙적인 소리는 마치 제 심장 박동과 박자를 맞추려는 듯 집요하게 고막을 파고들었죠. 장모님은 소파 끝자락에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아끼시던 짙은 감색의 생활 한복 자락이 소파의 가죽 질감과 부딪히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그 단아한 자태에서는 세월의 풍파를 견뎌온 여인 특유의 고고하면서도 쓸쓸한 향기가 배어나왔습니다. 사위, 오늘은 안 나가? 정적을 깨고 들려온 장모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뉘앙스는 단순히 외출 여부를 묻는 질문 그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이 비어버린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깨보려는 아주 작은 균열과도 같았죠. 저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려다 말고 다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녀 앞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 중년 남성의 묘한 자존심과 예우가 뒤섞인 감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거실 조명은 주황빛 스탠드 하나만을 남겨둔 채 어둑했습니다. 그 조명빛이 장모님의 옆얼굴을 비출 때마다 저는 평소 보지 못했던 그녀의 눈가에 깊게 패인 세월의 흔적과 여전히 맑게 빛나는 눈동자의 언저리를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금기된 영역의 입구에 선 것처럼 가슴 한구석을 간지럽히는 미묘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아내의 어머니라는 존재 이전에 한때는 누군가의 연인이었을, 그리고 지금은 홀로 남겨진 고독을 견디고 있을 한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지 못한 채 각자의 시선 끝에서 흐릿한 그림자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의 야경을 응시하고 계셨고, 저는 신문을 뒤적이는 척하며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시계추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울릴 때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질 듯 하면서도 다시금 멀어지는 기묘한 리듬을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두 사람의 7일을 채울 첫 번째 밤의 서막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을 넘을 수 없는 긴장과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지는 사람의 본능이 부딪히는 시간. 그렇게 낯선 동거의 첫 페이지는 정적 속에 울리는 시계 소리와 함께 아주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그윽한 눈빛이 제 짧은 대답 이후 허공에 머물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주 비밀스럽고도 애틋한 시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서늘한 안개가 코끝을 스칠 무렵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밤 장모님과 저 사이에 흐르던 그 기묘하고도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침대 위에서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규칙적이고도 정갈한 칼질 소리였습니다. 딱딱딱딱.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자장가처럼 고요한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코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아내가 차려주던 차가운 시리얼이나 무미건조한 토스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수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가진 된장찌개의 향기였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한 김의 냄새였습니다. 주방 한편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장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냄비 안에서 솟아오르는 수증기를 가만히 응시하며 국자를 젓는 그녀의 실루엣은 어제 보았던 그 고독한 여인의 모습과는 또 다른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성애에 대한 향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온기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 마음의 공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장모님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개 낀 새벽 아침처럼 맑으면서도 깊은 눈동자. 그녀는 수줍은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깼는가? 조금 더 자도 되는데. 예민한 잠자리에 내가 방해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 목소리는 이른 아침의 공기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장모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투른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제 진심이 닿은 것인지 그녀의 뺨 위로 연한 홍조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밑반찬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 묻힌 나물의 파릇한 색감과 가지런히 놓인 생선구이. 우리는 마주 앉아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만을 배경 삼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이었지만 결코 어제처럼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깊게 의식하게 되는 묘하게 아늑한 시간이었죠. 제가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한 입 크게 떠넣을 때마다 장모님은 당신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제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정성껏 지은 이 온기가 제 안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따스한 시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선 두 영혼이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골 음식 싫어할 텐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 한 술을 더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스치는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도 제 가슴 한구석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장모님이 정성스레 묶은 그 앞치마의 매듭과 함께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피어오른 이 작은 온기는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보낼 남은 시간들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그렇게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녹아내리며 저는 이 기묘하고도 애틋한 일주일의 두 번째 페이지가 비로소 진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예정되었던 산책은 어느덧 창을 타고 길게 흐르는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고 집안에는 오직 규칙적인 빗소리와 가라앉은 정적만이 밀도 높게 감돌고 있었지요. 거실의 정막을 피해 잠시 들어온 서재. 그곳의 공기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낯선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은은한 차 향기를 따라 시선을 옮겼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집안일에 분주하던 장모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행주나 먼지털이가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부터 아껴 읽던 낡은 시집 한 권이었으니까요. 빛바랜 책장을 조심스레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떨리는 현을 건드리는 연주자처럼 섬세하면서도 무척이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창가에서 스며드는 흐릿한 회색빛이 그녀의 굽은 어깨 위로 내려앉아 그녀를 평범한 장모가 아닌 한편의 서정시 속에 박제된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위, 이 구절은 참 가슴이 시리네. 나지막하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정함 대신 이름 모를 그리움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눈길로 머물러 있던 문장은 기다림은 녹슬지 않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구절이었죠. 저는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문득 제가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참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지워가기 훨씬 이전부터 문학을 사랑하고 밤새도록 꿈을 꾸던 서정적인 소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장 사이로 배어나오는 묵은 종이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드는 그 좁은 서재 안에서 저는 그녀의 눈동자가 소나기 뒤에 하늘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 이제는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는 한 여자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장모님께서도 시를 좋아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제 고백 같은 대답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살포시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 서린 아련한 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문예반을 꿈꿨던 빛나던 이야기들, 부모님의 반대와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펜 대신 차가운 국자를 들어야 했던 그 아득한 세월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아픈 고백을 경청하는 배경음악처럼 더욱 짙고 선명하게 깔렸고 서재 안에는 이름 모를 애틋함이 자욱한 안개처럼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여인이 단순히 아내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고독과 낭만을 아는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가 기분 좋게 저려왔고 우리는 창밖의 비가 세상을 지워버릴 때까지 그렇게 서로의 문장을 공유하며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오후의 서늘함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덮은 시집 위로 내려앉은 제 시선은 한동안 그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그녀의 손길 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웠던 빗소리가 어느덧 소리 없이 잦아들고 구름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베란다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비온 뒤의 서늘함과 저무는 해의 미지근한 온기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장모님은 정성스레 우려낸 찻잔을 받쳐들고 베란다 작은 탁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정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자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하얀 사기 찻잔을 천천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위로 쏟아진 선명한 노을빛 때문인지 찻잔을 쥔 그녀의 가냘픈 손등은 마치 얇은 비단 습지처럼 투명하고도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 저 노을이 꼭 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 같지 않아? 나도 가끔은 저 빛처럼 누군가에게 뜨겁게 소멸하고 싶을 때가 있네.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는 남편을 먼 길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빈방의 정적을 견뎌야 했던 기나긴 고독의 시간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규정되며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 뒤에 층층이 쌓인 한 인간으로서의 쓸쓸함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아스라한 김을 타고 제 가슴 한가운데로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 또한 그윽한 차향을 깊게 들이켜며 그동안 차마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중년 남성의 고단한 무게를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유능한 간부로 집에서는 흔들림 없는 가장으로 버텨내야만 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소리 없이 일렁이는 외로움의 파도는 갈 곳을 잃고 난파선처럼 떠돌고 있었다는 서글픈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채 노을이 지는 그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고단한 영혼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 어린 붉은 빛이 제 시선과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회적 통념조차 저 노을 저편으로 아득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을에 젖어 살짝 젖은 듯한 그녀의 옆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고결하게 빛났고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흐르는 깊은 공감의 기운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온기로 깊숙이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의 끈이 이토록 가늘면서도 질기다는 것을 저는 타오르는 노을 아래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정적은 우리를 둘러싼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고 보랏빛 잔상조차 어둠의 파도에 잠겨버린 시각, 거실의 낡은 스탠드 조명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명멸하더니 이내 집안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짙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깊고도 애틋한 시선들, 찻잔의 온기조차 보이지 않는 장막 뒤로 숨어버린 그 찰나, 세상은 오로지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가느다란 숨소리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이럴까? 사위, 거기 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지요. 그녀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벽면의 스위치를 찾으려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암흑은 방향 감각을 앗아갔고 그녀의 발끝이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성을 채 가동하기도 전에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위치를 향해 손을 뻗게 했지요.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림과 동시에 제 두 손은 허공에서 비틀거리는 그녀의 가늘고 가냘픈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저녁 공기보다 훨씬 뜨거웠고 얇은 소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느다란 뼈마디와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은 제 심장 박동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서로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제 팔을 타고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공기는 밀도가 높아진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소거된 진공 상태 속에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예민해진 후각은 그녀에게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아까 마신 차의 잔향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시니어의 깊은 고독이 맞닿은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고 그녀 또한 제 팔을 조심스럽게 맞잡아왔습니다. 어둠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모와 사위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은 채 그저 온기가 필요한 두 영혼으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 근처까지 닿은 그녀의 정수리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제가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시각이 차단되면 마음의 눈이 떠진다고들 하지요. 저를 지탱하고 있는 그녀의 손길에서 저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상의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세월을 홀로 버텨온 한 여인의 고단함이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싶어하는 간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위로서의 격식이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두었던 제 안의 쓸쓸함이 이 어둠과 그녀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손이 참 따뜻하네.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들려온 그녀의 혼잣말 같은 진심은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수많은 함축적 의미를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공유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동병상련의 무언가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서로에게 잠시나마 기대어보는 고귀한 위로였습니다. 정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정적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서로의 숨결, 손끝을 타고 흐르는 전율, 그리고 보이지 않기에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던 그 떨림들. 우리는 차마 서로를 밀쳐내지도 그렇다고 더 깊게 끌어안지도 못한 채 그 모호하고도 애틋한 경계선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황급히 손을 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발그레해진 뺨과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길에서 저는 우리가 방금 공유한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의 파동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환해진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전보다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의 정적은 깨졌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면서도 애틋하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중년의 서글픈 로맨스가 시작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 뜨거운 온기만큼은 오랫동안 식지 않은 채 저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어둠을 틈타 터져나온 마음의 신호탄이었고 앞으로 남은 7일간의 기록 중 가장 시리고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될 운명적인 찰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그 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면서도 그 온기를 결코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허공에 머물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주 비밀스럽고도 애틋한 시간이 될 것임을 말입니다. 어스름한 새벽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서늘한 안개가 코끝을 스칠 무렵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이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지난밤 장모님과 저 사이에 흐르던 그 기묘하고도 팽팽한 긴장감 때문이었을까요?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침대 위에서 제가 처음 마주한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닌 주방 쪽에서 들려오는 아주 규칙적이고도 정갈한 칼질 소리였습니다. 딱딱딱딱. 도마 위를 경쾌하게 두드리는 그 소리는 마치 잊고 지냈던 유년 시절의 자장가처럼 고요한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발을 내디뎠을 때 제 코끝을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아내가 차려주던 차가운 시리얼이나 무미건조한 토스트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수하면서도 깊은 풍미를 가진 된장찌개의 향기였고 갓 지은 하얀 쌀밥에서 피어오르는 달큰한 김의 냄새였습니다. 주방 한편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사이로 장모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정갈하게 두르고 냄비 안에서 솟아오르는 수증기를 가만히 응시하며 국자를 젓는 그녀의 실루엣은 어제 보았던 그 고독한 여인의 모습과는 또 다른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 위로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모성애에 대한 향수만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온기는 오랫동안 비어있던 제 마음의 공간을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방 근처에서 머뭇거리고 있자 장모님은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고개를 살짝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개 낀 새벽 아침처럼 맑으면서도 깊은 눈동자. 그녀는 수줍은 듯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깼는가? 조금 더 자도 되는데. 예민한 잠자리에 내가 방해를 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 그 목소리는 이른 아침의 공기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아니요, 장모님.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서투른 감사의 표현이었지만 제 진심이 닿은 것인지 그녀의 뺨 위로 연한 홍조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정갈하게 놓인 밑반찬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간 묻힌 나물의 파릇한 색감과 가지런히 놓인 생선구이. 우리는 마주 앉아 숟가락과 밥그릇이 부딪히는 청아한 소리만을 배경 삼아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식탁이었지만 결코 어제처럼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더 깊게 의식하게 되는 묘하게 아늑한 시간이었죠. 제가 정성껏 차려진 음식을 한 입 크게 떠넣을 때마다 장모님은 당신의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제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마치 당신이 정성껏 지은 이 온기가 제 안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 따스한 시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단순한 고부관계를 넘어선 두 영혼이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온도를 맞춰가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시골 음식 싫어할 텐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찌개 한 술을 더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식탁 아래로 스치는 서늘한 아침 공기 속에서도 제 가슴 한구석은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빗장이 장모님이 정성스레 묶은 그 앞치마의 매듭과 함께 아주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 안개 속에서 피어오른 이 작은 온기는 우리 두 사람이 앞으로 함께 보낼 남은 시간들이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하며 그렇게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색했던 공기가 수줍은 미소와 함께 녹아내리며 저는 이 기묘하고도 애틋한 일주일의 두 번째 페이지가 비로소 진하게 쓰여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예정되었던 산책은 어느덧 창을 타고 길게 흐르는 빗줄기에 씻겨 내려갔고 집안에는 오직 규칙적인 빗소리와 가라앉은 정적만이 밀도 높게 감돌고 있었지요. 거실의 정막을 피해 잠시 들어온 서재. 그곳의 공기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낯선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은은한 차 향기를 따라 시선을 옮겼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집안일에 분주하던 장모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행주나 먼지털이가 아니라 제가 청년 시절부터 아껴 읽던 낡은 시집 한 권이었으니까요. 빛바랜 책장을 조심스레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떨리는 현을 건드리는 연주자처럼 섬세하면서도 무척이나 애틋해 보였습니다. 창가에서 스며드는 흐릿한 회색빛이 그녀의 굽은 어깨 위로 내려앉아 그녀를 평범한 장모가 아닌 한편의 서정시 속에 박제된 주인공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위, 이 구절은 참 가슴이 시리네. 나지막하게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단정함 대신 이름 모를 그리움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젖은 눈길로 머물러 있던 문장은 기다림은 녹슬지 않는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라는 구절이었죠. 저는 그녀의 등 뒤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바라보며 문득 제가 이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참으로 적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지워가기 훨씬 이전부터 문학을 사랑하고 밤새도록 꿈을 꾸던 서정적인 소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책장 사이로 배어나오는 묵은 종이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이 섞여드는 그 좁은 서재 안에서 저는 그녀의 눈동자가 소나기 뒤에 하늘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세월의 풍파에 깎여나가 이제는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는 한 여자의 영혼이 보내는 간절한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시를 참 좋아합니다. 장모님께서도 시를 좋아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제 고백 같은 대답에 그녀는 쑥스러운 듯 살포시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 서린 아련한 빛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문예반을 꿈꿨던 빛나던 이야기들, 부모님의 반대와 가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펜 대신 차가운 국자를 들어야 했던 그 아득한 세월의 조각들을 하나둘씩 조심스럽게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는 마치 그녀의 아픈 고백을 경청하는 배경음악처럼 더욱 짙고 선명하게 깔렸고 서재 안에는 이름 모를 애틋함이 자욱한 안개처럼 차올랐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앞에 여인이 단순히 아내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고 고독과 낭만을 아는 한 명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허공에 흩어질 때마다 제 가슴 어딘가가 기분 좋게 저려왔고 우리는 창밖의 비가 세상을 지워버릴 때까지 그렇게 서로의 문장을 공유하며 조용히 나이 들어가는 오후의 서늘함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녀가 덮은 시집 위로 내려앉은 제 시선은 한동안 그 서늘하면서도 따스한 그녀의 손길 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었습니다. 서재를 가득 채웠던 빗소리가 어느덧 소리 없이 잦아들고 구름 너머로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베란다 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는 비온 뒤의 서늘함과 저무는 해의 미지근한 온기가 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지요. 장모님은 정성스레 우려낸 찻잔을 받쳐들고 베란다 작은 탁자에 앉아 계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폭의 수묵화처럼 정갈하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그 맞은편에 자리를 잡자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하얀 사기 찻잔을 천천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위로 쏟아진 선명한 노을빛 때문인지 찻잔을 쥔 그녀의 가냘픈 손등은 마치 얇은 비단 습지처럼 투명하고도 애처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위, 저 노을이 꼭 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 같지 않아? 나도 가끔은 저 빛처럼 누군가에게 뜨겁게 소멸하고 싶을 때가 있네. 그녀가 나지막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는 남편을 먼 길로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빈방의 정적을 견뎌야 했던 기나긴 고독의 시간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또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규정되며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세월 뒤에 층층이 쌓인 한 인간으로서의 쓸쓸함이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아스라한 김을 타고 제 가슴 한가운데로 묵직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저 또한 그윽한 차양을 깊게 들이켜며 그동안 차마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중년 남성의 고단한 무게를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유능한 간부로, 집에서는 흔들림 없는 가장으로 버텨내야만 했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소리 없이 일렁이는 외로움의 파도는 갈 곳을 잃고 난파선처럼 떠돌고 있었다는 서글픈 진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찻잔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채 노을이 지는 그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을 공유하며 서로의 고단한 영혼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찻잔을 만지작거리는 그녀의 마디 굵은 손가락 끝에 어린 붉은 빛이 제 시선과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사회적 통념조차 저 노을 저편으로 아득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노을에 젖어 살짝 젖은 듯한 그녀의 옆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보석보다 고결하게 빛났고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흐르는 깊은 공감의 기운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보이지 않는 벽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온기로 깊숙이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인연의 끈이 이토록 가늘면서도 질기다는 것을 저는 타오르는 노을 아래에서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둠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그 정적은 우리를 둘러싼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붉게 타오르던 노을이 수평선 너머로 완전히 몸을 감추고 보랏빛 잔상조차 어둠의 파도에 잠겨버린 시각, 거실의 낡은 스탠드 조명이 지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명멸하더니 이내 집안은 잉크를 쏟아부은 듯 짙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예기치 못한 정전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그 깊고도 애틋한 시선들, 찻잔의 온기조차 보이지 않는 장막 뒤로 숨어버린 그 찰나, 세상은 오로지 서로의 존재를 알리는 가느다란 숨소리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왜 이럴까? 사위, 거기 있어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장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의 사물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위축되게 만들지요. 그녀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거리며 벽면의 스위치를 찾으려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암흑은 방향 감각을 앗아갔고 그녀의 발끝이 거실 테이블 모서리에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작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것이 보이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생각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이성을 채 가동하기도 전에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의 위치를 향해 손을 뻗게 했지요. 조심하세요. 제 목소리가 정적을 깨트림과 동시에 제 두 손은 허공에서 비틀거리는 그녀의 가늘고 가냘픈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저녁 공기보다 훨씬 뜨거웠고 얇은 소매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가느다란 뼈마디와 부드러운 살결의 감촉은 제 심장 박동을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서로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서로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손바닥을 통해 그녀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뛰고 있는지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제 팔을 타고 전해져 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태로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공기는 밀도가 높아진 듯 무겁게 가라앉았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소거된 진공 상태 속에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교차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예민해진 후각은 그녀에게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비누 향기와 아까 마신 차의 잔향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선을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시니어의 깊은 고독이 맞닿은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제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낯설 만큼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를 붙잡은 손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갔고 그녀 또한 제 팔을 조심스럽게 맞잡아 왔습니다. 어둠이라는 보호막 아래에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규정된 장모와 사위라는 이름표를 잠시 내려놓은 채 그저 온기가 필요한 두 영혼으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제 가슴 근처까지 닿은 그녀의 정수리에서 전해지는 온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느껴지는 그녀의 떨리는 어깨는 제가 지켜줘야만 할 것 같은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사람의 감각이라는 것은 참으로 묘해서
시각이 차단되면 마음의 눈이 떠진다고들 하지요. 저를 지탱하고 있는 그녀의 손길에서 저는 단순히 넘어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이상의 무엇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세월을 홀로 버텨온 한 여인의 고단함이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싶어하는 간절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사위로서의 격식이라는 단단한 갑옷 속에 숨겨두었던 제 안의 쓸쓸함이 이 어둠과 그녀의 온기에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위 손이 참 따뜻하네.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들려온 그녀의 혼잣말 같은 진심은 제 심장을 더욱 세차게 고동치게 했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에 담긴 수많은 함축적 의미를 저는 감히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가 공유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동병상련의 무언가였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세월의 무게를 서로에게 잠시나마 기대어보는 고귀한 위로였습니다. 정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정적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서로의 숨결, 손끝을 타고 흐르는 전율, 그리고 보이지 않기에 더욱 진솔하게 다가왔던 그 떨림들. 우리는 차마 서로를 밀쳐내지도 그렇다고 더 깊게 끌어안지도 못한 채 그 모호하고도 애틋한 경계선 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윽고 집안의 전등이 깜빡거리며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을 때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황급히 손을 떼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눈이 부셔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발그레해진 뺨과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는 손길에서 저는 우리가 방금 공유한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감정의 파동이었음을 직감했습니다. 환해진 거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정전보다 더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의 정적은 깨졌지만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하면서도 애틋하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중년의 서글픈 로맨스가 시작되는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지만 손바닥에 남은 그 뜨거운 온기만큼은 오랫동안 식지 않은 채 저의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러왔던 감정이 어둠을 틈타 터져나온 마음의 신호탄이었고 앞으로 남은 7일간의 기록 중 가장 시리고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게 될 운명적인 찰나였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그 밤, 저는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알면서도 그 온기를 결코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